코로나 팬데믹 이후 남가주에서 한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LA가 절도 등의 급증하는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시 박 LA 시의원이 네이선 호크만 카운티 검사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컬리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교 직원이 부상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인해 오늘 산타모니카 컬리지는 휴강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업에 뒤처지는 흑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인종차별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한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사우스 LA에서는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해 거리에 주차됐던 차량 12대가 파손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유세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일 소요 발생 시 군대 동원 발언과 관련해 비판하며 트럼프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시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통해 불법 이민자 강경 대응과 화석에너지원 개발 확대 등의 두 이슈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고가의 관세와 이민자 추방 공약으로 인플레이션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소아 청소년의 경우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동식 또는 조립주택에 살고 있는 미국 내 1,600만 명 주민이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 연일 맹폭을 쏟아부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남북경제협력 프로젝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츠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3대7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가 됐습니다. 3차전은 내일 뉴욕 매츠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라크와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었는데 현재 하락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면서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산타모니카 컬리지 재학 중인 한인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이 교내 총격 사건으로 교직원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산타모니카 컬리지 오늘 휴교합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9시 15분경 스튜어트 스트리트 산타모니카 컬리지 미디어 디자인 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이 늦은 시간이어서 공식 기자회견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제 발표한 그 상황을 따르면 한 번 이상의 총격을 직원이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발인지 두 발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죠. 산타모니카 학교 측도 총격 사건이 산타모니카 컬리지 캠퍼스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경찰로 들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컬리지는 현재로서 직원 한 명이 총에 맞은 것을 확인을 했고 경찰이 용의자를 수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오늘 아침까지 일단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을 계속 조사하는 동안 산타모니카 컬리지는 아직도 출입금지 노란 테이프가 현장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총격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나 설명 그리고 총격 사건의 원인 등등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타모니카 컬리지는 오늘 휴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산타모니카 컬리지 캠퍼스가 오늘 하루 문을 닫고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해당 지역을 피하고 직원들은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됐습니다. 최근 LA시의 급증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시 박 LA 시의원이 차기 LA 카운티 검사장에 도전하고 있는 네이선 호크만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14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지지 영상에서 LA 웨스트사이드에서 주택절도와 강도행각, 자동차 벤달리즘, 펜타닐과 메탄페타민을 거리에서 공공연히 거래하는 마약상의 진저리가 났다며 이제 우리는 거리를 정화하고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된 검사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네이선 호크먼 후보는 LA 검사장직에 차고 넘칠 정도로 자격이 있다며 LA시는 당신을 검사장으로 맡게 되는 것이 행운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현직인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을 물리치기 위해 네이선 호크먼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지하는 600명 이상의 선출직 지도자, 노동단체, 치안당국 관계자, 기업단체와 지방검사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가주검찰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취임 후 매 LA 일원에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증가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후보는 트레이시 박 시의원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합리적인 기소정책을 시행하고 형사사법 제도의 균형을 회복해 LA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 유권자들은 조지 게스콘 현직 검사장의 관대한 범죄자 처벌 정책에 진저리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변호사는 유권자 지지율 면에서 현직인 조지 게스콘 검사장을 무려 30%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변호사는 연방 검사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연방 법무부 차관을 지내왔고 오랜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출신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사법개혁으로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면서 무너져버린 LA 치안을 다시 세우겠다는 공약으로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월그린 자주 가시나요? 남가주에는 한인타운 인근에도 월그린이 좀 있죠. 월그린이 향후 3년 동안 1,200개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회계연도에서 약 500개 매장이 폐쇄될 것이며 조정된 수익과 현금 흐름을 즉시 매출이 좋지 않은 곳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1,200개 매장을 폐쇄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디 매장을 폐쇄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그린스는 미국에서 약 8,500개, 전 세계에서 수천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쇄되는 매장은 모두 미국 내에 있는 매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은 미국 사업의 턴어라운드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부진한 수백 개 매장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에는 이전의 비용 절감 계획에 따라 승인된 300개 매장 폐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300개 매장 폐쇄에 더해서 900개 매장을 더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월그린의 CEO 팀 웬트월스는 성명을 통해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2025 회계연도가 드럭스토어 체인의 중요한 재기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매출이 좋지 않은 매장을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다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전환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그리고 소비자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4일인 어제 이른 아침 샌퍼나도밸리 지역 한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스 LA에서는 불법 거리 점거로 주차된 차량 12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14일 이른 아침 샌퍼난도 밸리 지역 한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이 전소됐습니다. 위네카 지역 2만 20블락 파르테니아 스트릿에서 14일 새벽 1시경 화재가 발생해 집이 전소되고 주변 관목과 야자수도 불탔습니다. 주변 주택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최근 LA 일원 빈집에 노숙자들이나 무단점 유자들이 드나들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14일 아침 사우스 LA에서 불법 거리 점거로 인해 거리에 주차된 차량 12대가 파손됐습니다. 14일 오전 4시 15분 사우스 LA 콜든가와 산페드로 스트릿 근처에서 불법으로 거리를 점거한 채 레이싱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용의자들이 도주하다 자동차 통제력을 잃고 주변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들과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 명이 체포됐으며 중상자는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자, 지금 101 프리웨이 벌몬트 지역, 이게 무슨 일이지? 차 막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1 고속도로 북행 차선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방금 전부터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벌몬 애비뉴 101 프리웨이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라고까지만 밝혔고, 이 사고로 인해서 북행 차선을 모두 폐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왜 사망했는지, 노숙자인지 아니면 차에서 내린 사람이 차에 치인 것인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보행자가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속도로를 걷고 있었는지, 노숙자인지 아직 언급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전 6시 38분부터 1차선, 2차선 폐쇄가 진행 중이라는 이 시그 알럿을 보내고 지금 현재 폐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폐쇄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라치몬트 차터스쿨에서 한인 학생 2명이 백인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신체적인 후유증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학교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생에게 뛰어난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이 학교에서 실상 벌어지는 일들이 아이들의 집단 폭행과 어른들의 인종차별이라면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학교 측의 태도가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군의 아버지 정모 씨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2교시 쉬는 시간에 라치먼트 차터스쿨 운동장에서 한인 A군과 B군이 백인 초등학생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쉬는 시간 20여 분간 이어진 이 폭행을 눈치채거나 제지하는 교사 또는 교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 씨 아들 A군은 전신 타박상을 입었고 B군은 사건 당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신체적 부상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건 개요와 가해자 처벌 등은 공식적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학생들 간의 싸움이었다는 표현으로 은폐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학교 측과 미팅을 갖고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학교 관계자는 비아냥거리면서 6살 나이에게 당신은 무슨 처벌을 원하느냐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학부모들은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가족들의 일상이 모두 파괴됐다면서 이번 사건이 묻힌다면 앞으로 한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흑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한 학업 프로그램 LA 통합교육부가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종차별적인 처사라는 논란에 휩싸여 해당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지원 대상 선정에서 인종 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에서 전합니다. 버지니아에 본부를 둔 페어런츠 디펜딩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체는 지난해 연방민권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하고 교육부가 학생의 인종을 기반으로 추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과 민권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사회에는 대입사정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을 주도한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단체의 대표인 에드워드 블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 관리들은 지난해 6월 대입사정에서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감안할 때 인종 기반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LA 통합교육부에 통지했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상대로 한 보수단체의 조처는 대입사정에서 소수 인종 우대를 금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특정 소수의 학생들을 지원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학교 교육, 학생의 성정체성 변화에 대해 학부모에 통보하는 정책 등 교육 전반에서 보수단체의 광범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교육위원회가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한 LA 통합교육부 프로그램은 특별히 흑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정신과 사회복지사, 출석상담사, 학업상담사 등의 학교 직원을 추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최근 민권사무소에 제시한 개편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교육부는 흑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지역 하늘 오전에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앉는 곳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에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져 이곳 LA 다운타운은 7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날인 목요일의 낮 기온은 1, 2도가량 더 낮아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서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빗방울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구름 거친 맑은 날씨를 다소 회복하고 낮 기온도 전날보다 10도가량 뛰어올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61도, 벨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82도, 57도, 해안 지역은 67도, 6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1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놀스 방향입니다. 벌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오늘 새벽 발효된 시가알랏으로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101 놀스 방향, 벌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두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노르만디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이번엔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빈센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10번 이스트 방향, 웨스트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선플라워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34번 웨스트 방향에서 5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타이어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Z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지역에서 한인들이 회사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요된 단체 외식, 성희롱 등 과거의 악습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우가 여전히 남가주 한인 사회에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남가주 지부에서 활동하는 존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은 강요된 회식 문화입니다. 강요된 회식 문화의 경우 회사 업무가 다 끝난 뒤에 부서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데 업무 후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 인상이나 승진 등 회사 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회식을 직원 결속을 위한 것으로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회식 시간이 추가 수당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없고 업무 후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참했다는 이유로 부당 대우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존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괴롭힘의 유형은 성희롱으로 대부분 피해자는 여자 직원들입니다. 여자분 직원들한테 그렇게 괴롭히는 행위하고 성희롱 행위 같은 게 좀 의외로 많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그 한국 그 지사들, 여기 이제 미국으로 지사로 오신 분들이 한국에도 요즘에는 그게 미투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계몽이 됐는데도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그게 들이쳐가지고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인들이 부당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인이란 이유로 승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존김 변호사는 일례로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종차별로 인해 승진해서 누락된 한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모 씨는 자신의 입사 동기들은 승진을 했지만 자신만 승진해서 뒤처져 회사에 건의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백인 계통이나 히스패닉 계통은 계속 승진을 하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HR에 컴플레인을 하고 했는데 네가 일할 수 있는 너한테 맞는 포지션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오다가 결국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잡이 이제 여기 오프닝이 있다 그런 거 공고를 해야 되고 하는데 공고 자체를 안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대우를 받아도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한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존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직장 내 인플로이 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입 지침서를 모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고발을 해야 되나 그 절차를 먼저 따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이제 그 노동법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부당 대우를 경험한 한인들은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전화번호 213-977-7500번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독감 유행 시기가 겹치면서 북가주 여러 카운티의 의료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보건 명령으로 병원, 전문요양시설,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의무화되는 지역은 알라메다와 콘트라코스타, 산타클라라, 샌마테오, 나파 카운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무화 제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다음해 2025년 3월 말이나 4월 말까지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소아, 청소년의 경우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폴린 테레브 교수팀은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서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린 소아 청소년 61만여 명의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신규 진단 추세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0세에서 19세 사이 소아에서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호흡기 질환보다 더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특히 과체중, 비만,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이 그 위험을 더욱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연구는 후향적 관찰 연구로 인과관계를 알기 어려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지 알 수 없다며 당뇨병 위험이 지속되는지 또는 정상화되는지 확인하려면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한인 출신 입양인들의 권익보호와 이 친목도모를 위한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입양홍보회 MPEC이 오늘 26일 토요일 오후 6시 애나임 힐튼 호텔에서 한국 보육시설 아동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1:1 학습 지원 후원을 위한 갈라 행사를 개최합니다. MPEC은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명문인 퍼듀 대학을 졸업하고 공학 박사가 된 모리슨 회장과 이 한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한 한인 학부모들이 지난 1999년 결성해서 입양 홍보 운동을 전개해온 단체입니다. 이번 행사는 리셉션에 이어서 식사와 함께 기조연설, 경매가 진행되며 행사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MPEC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투표 도입, 사전 등록제 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의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선거에 참여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 중 하나, 가장 큰 것은 직접 현장에 가야 하는 점이라며 우편투표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테메클라에 위치한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여행업계 유력지인 콘데나스트 트래블러의 2024 독자 투표에서 미국 최고의 리조트 카지노로 선정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독자 투표에서 미 전역의 13개 지역 모두 169개 리조트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리더스 초이스 대상에서 순위권에 올랐고 페창가는 남가주 지역 1위로 선정됐습니다. 또 페창가가 소유한 테메큘라 크릭 인도 이번 독자 투표에서 호텔 부문 남가주 최고의 호텔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바로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입니다. 한국군은 비무장지대 내 폭파 작업이라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해 비무장지대 이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평양상공을 남측 무인기가 침범했다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남북 연결도로 폭파까지 감행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은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사실 확인했습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에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의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폭파로 인한 한국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대한 위험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주요 우방인 중국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밀착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오늘 펴낸 신간 월 전쟁에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올해 6월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중국 측과 소통한 뒤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같은 비밀 보고서 내용이 소개된 것입니다. 번스 국장은 군사협력 강화 같은 북러 밀착에 중국이 동요하고 있다는 자신의 판단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북러 밀착 속에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북핵 고도화에 대한 CIA 평가와 우려도 이 책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드워드는 김정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상당히 발전했지만 여전히 북한 밖에서의 물자 조달에 의지했다며 이것이 이 CIA에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조달을 은밀히 교란할 기회를 제공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다만 CIA가 북한의 물자 조달을 어떻게 교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우드워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지금 대체로 자급 체제를 갖췄고 더 이상 외부의 지원이나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전국의 등록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48%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 47%에게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사기 주장을 펴면서 우편 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초박빙인 이번 선거 승패를 사실상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합주 조기 투표층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가 박빙 우위로 집계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합주에서는 호각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펜실베니아주를 찾아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남북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필라델피아 교외 지역인 오크스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러시아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 첫날 시초할 것이며 시초에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해의 에너지 비용을 50%로 그리고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풍부한 셰일가스가 펜실베니아주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유권자 표심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취임 첫날 국경을 폐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사망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바이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년 넘게 푸틴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백악관을 인수하기도 전에 당선인으로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역시 대선 상대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향해 독서를 퍼부은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의 강도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을 앞둔 어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일 소요 발생 시 군대 동원 발언을 비판하며 트럼프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이리 카운티에서 진행한 해리스 부통령 유세 현장에서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 주 방위군이나 군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 트럼프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겠다는데 그가 누구를 타깃으로 삼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집권 2기가 미국의 리스크가 될 것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이언트 판다 3마리를 중국에 반환한 미국의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이 새로운 판다 가족 맞이에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성명을 통해서 3살 수컷인 판다 바오리와 암컷 판다 칭바오가 중국 두장엔 기지를 떠나 워싱턴 DC에 곧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은 판다 맞이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다 시설에 거액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홈페이지에는 판다가 오고 있다라고 적힌 배너도 내걸려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에도 샌디에고 동물원에 5살 수컷 판다 윈찬과 4살 암컷 판다 신바오를 보낸 바 있습니다. 중국이 1972년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낸 것을 계기로 이 판다는 미중 대탕트, 즉 긴장 완화의 오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추가 임대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한때 15마리까지 늘었던 미국 내 판다 수는 4마리로 줄면서 판다 외교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미국 기업인들과 만찬 자리를 통해 판다 보존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판다 외교에 다시 물꼬가 트였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지구를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어제 낮 12시 6분 동부 시간입니다.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 이후 약 3분 만에 우주선을 밀어올린 로켓의 측면 부스터 2개가 분리됐고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 2단부가 아래 1단부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어 2차례 엔진 연소를 통해 지구 중력을 벗어나 태양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 우주선은 계획한 대로 로켓 2단과 분리돼 자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나사의 관제실은 우주선으로부터 신호를 완전히 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 엔지니어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목성과 지구 모두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계속 변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4억 8천만 마일 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목성까지 직진하는 대신 화성과 지구 주위를 돌면서 각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서서히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이 이번 임무의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이동식 또는 조립식 주택에 살고 있는 1,600만 명 주민이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이 지난 9월과 지난주 각각 남동부를 강타했을 때 이 같은 주택이 다수 파손되고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동식 조립식 주택은 가장 저렴한 주택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전통적인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3배나 높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코어로직의 수집 자료를 보면 조립식 주택은 홍수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기존에 건축된 미국 전국 주택 수량의 6%를 차지합니다. 조립식 주택 비율은 최근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으로 큰 피해를 본 일부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동식과 조립식 주택에 사는 사람이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어도 홍수 같은 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또 관련 법규에 부합하게 파손 주택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이재민의 고통을 키우는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이후에는 완만한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스탠퍼드 후버 연구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연준이 지난 9월 회의 때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더 신중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상을 웃던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뉴욕 매츠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3대7로 패했습니다. 네. 랜든 넥.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LA 다저스가 갖고 있는 폭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불펜 투수긴 한데요. 이 넥은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시즌 종반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불펜 데이를 진행하면서 이 넥 선수를 구원투수로 내보냈다가 말로 홈런을 얻어맞는 등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지금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데이블 로버츠 감독 잘 해왔거든요. 네, 어제 넥을 기용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가 된 다저스는 이제 내일, 오늘 이동일이고요. 내일 뉴욕 매치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치릅니다. 젊은 피로 공격진을 새로 단장한 홍명보호가 서아시아의 강호인 이라크에 다득점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예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전반에 터진 오세훈 선수의 선제골과 후반 오현규, 이재성의 골을 엮어서 이라크에 3대2로 승리한 것입니다. 한국은 3승 1무로 승점 10을 쌓아 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 101번 프리웨이랑 범원지역 북쪽 방면 아직 도로 차단돼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